어제 발표했던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보고 그럼 그 발표가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직업군 자체를 조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뜻은 뭐냐면은 지금은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미들 롱텀하고 쇼텀 스킬 직업군 있죠. 그거를 통합시킨 거예요. 통합시켜서 어떤 직업군이 좀 하이리 디맨드하다. 어떤 직업군은 조금 하이리 디맨드하지 않지만 그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보는데 그것들을 하나의 직업군을 통합해 가지고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리 스킬드 비자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고 7일 안에. 예. 예. 그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고용주 스폰 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금 491 비자, 494 비자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5년짜리 비자를 주고 3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약간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용주 스폰을 간다면은 예, 그것도 영주권을 보장하는 고용주 스폰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도 올라가서 좋게 얘기하는 거, 저는 지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점수를 해서 호주에 교육적인 고급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졸업생 영어 점수 올립니다. 왜 올리냐? 좀 더 그 사람들이 호주에 공부를 하고 나서 졸업생 할 때 좀 더 취업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 제한도 50세에서 35세 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경력을 채우고 나중에 영주권까지 신청하려고 하면 35세가 적당하게 생각이 된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졸업생 비자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 단축 기간은 사실 옛날 거죠. 지금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가겠다. 지방 지역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생 비자를 하고 나서 다시 학생 비자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근데 꼭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레벨에서 낮은 레벨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뉴인 스튜던트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딱딱딱딱 체크해서 이게 안 되면 그냥 거절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불합리하죠. 옛날에는 뭐 모든 사유를 보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단순화되면서 거의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자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류형 목적의 비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출석이나 성적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데 지금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럴 때 주의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비자 어제 발표된 내용은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스폰서가 여러분들에게 불합리하게 임금을 낮추거나 일을 더 시키거나 그런 거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속뜻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 지역의 기술자들을 우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 심사를 간소하게 합니다. 이번의 뜻을 제가 좋게 얘기했지만 실제 이유는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빨간 선은 뭐냐면은 바로 노동당의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인데 빨간색이 노동당, 밑에 파란색이 야당인 연합정당입니다. 연합자유당인데 지금 갑자기 지지율이 급감합니다. 10월달에. 그럼 10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부 여당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막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때 이 다문화 이런 걸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노동당은 그래 이때 그리고 이제 우리 원주민들의 권익을 찾아줘야 된다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까지는 노동당이 더 높았어요, 지지율이. 그런데 당연히 이 노동당은 무슨 생각이냐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했는데 근데 의외로 졌어요. 이걸 지고 나서부터 이 갑자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게 그 다음부터 야당이 뭐로 이제 공격을 했냐면은 그리고 요즘에 이민자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집이 부족하다. 그 집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이민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텐트에서 집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럼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주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이민자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이 없다. 따라서 지금 이민 확대 정책을 조금 반대한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지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현재 지금 당장 지금 시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이 이민자들을 좀 시티에 있는 사람을 줄이거나 또 시티에 있는 사람들을 외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 호주 사람들은 시티에 머무는 사람이 한 49%, 근데 이민자들은 시티에 머무는 사람이 62%, 외곽 지역에 적은 소도시에 머무는 사람이 34%가 호주 사람인데 이민자들은 14%밖에 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통해서 이민자들을 외곽으로 좀 보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의문을 가져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얘기하는 이민자는 영주권자들보다는, 원래 영주권자들보다는 이민자가 늘었다는 의미는 영주권자가 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넷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임시로 호주에 체류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티에 사람들이 집이 없고 시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이 시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외곽으로 보내거나 시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표는 뭐냐면 어떻게 시티에 있는 사람을 축소시킬 것인가, 어떻게 시티에 있는 사람을 외곽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이민자들의 그냥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그 비율인데, 뉴질랜드 사람들은 건들 수가 없고, 그다음에 브리칭 비자나 다른 비자는 건들 수 없으니 건들 수 있는 비자는 스튜던트 비자나 졸업생 비자나 기술 이민 비자나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 이쪽 부분을 조금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킬 비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곽으로 좀 보내는 방향으로 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티의 인구 감소를 위해서 그 학생 비자를 좀 더 어렵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맞는 게 제뉴인 스튜던트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영어 점수를 뭐 학생 비자는 5.5에서 6으로 올리고 졸업생 비자는 6.0에서 6.5로 올리는데, 이 부분에 캐치는 있어요. 지금 이게 2024년 초에 영어 점수를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졸업생 비자도 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early 2020 보니까. 근데 이 액션 플랜에 보면은 졸업생 비자의 경우에는 2024 중순에 법안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케이스인데, 확실한 거는 2024년 중순에는 나이가 35세가 적용이 되고 영어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 비자처럼 2024년 초에 영어 점수가 적용이 될지는 조금 여기가 퀘스천이에요. 전 여기에서 답을 조금 찾지 못했어요. 네, 그건 나중에 좀 더 분명해지면 제가 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티 인구 감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뉴인 스튜던트 테스트 GST를 적용하게 되면은 호주 안에서 학생 비자를 계속 연장하는 게 거의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졸업생 비자도 학생 비자에서 다시 넘어가는 어려워지죠. 따라서 뭘 원하겠어요? 시티에 남아있는 학생 넷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최대한 빨리 보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선거에 선거. 선거가 언제 있느냐? 자, 여당에게는 시간이 1년밖에 없습니다. 1년. 2024년에 확실하게 이민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사람들이 체감시켜야지만 2025년 초에 선거에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여론이 전부 대부분 다 정부 여당에게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이민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점수제 비자 있죠. 점수제 비자가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장점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죠. 189 비자 같은 경우. 그거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원하는 시티 인구를 감소하는 데는 거의 조금 안 좋아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그 뉴 포인트 테스트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 직업군의 경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나이,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이 호주 사회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다양한 걸 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또 외곽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호주 시티에서 사람들이 증가되는 거는 뭐가 문제냐? 그럼 받아들이면 되지. 뭐가 문제야? 호주는 사실 노동당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지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뭐냐, 집에 집. 이거 그냥 말은 인프라스트럭처라 했지만 집입니다. 집이 없는데 인구 증가를 대응하기 위한 집이 현재는 조금 스트러글. 지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외곽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합니다. 왜? 외곽에 사람이 없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곽으로 간다면 현재 이 외곽 지역은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 줄고 있어요. Regional Australia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그게 뭐예요? 그럼 가장 좋은 거죠. 이민성의 그 정부 여당의 목적은 뭐냐면 시티의 인구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렌트비를 낮추거나 사람들이 좀 적게 있네라는 걸 원하니까 그 사람들 외곽 지역 옮기면 되죠. 그러면 어떤 외곽 지역 숫자를 늘리면 됩니다. 그는 주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각 주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직업군들이 있죠. 네, 글로 갑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외곽 지역에 좀 더 기여를 더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외곽 지역에서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부족해요. 다마 지역 같은 데 보면. 그럼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현재 1차 산업군에서만 일을 할 때만 세컨, 서드를 주는 것을 조금 바꿀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원하는 직업군이나 부족 직업군 쪽으로 일을 하셔도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거 이게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트레이드 레벨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직업군이면 트레이드 레벨이에요. 트레이드 레벨이라는 거는 그냥 스킬 레벨 2 이하를 다 얘기해요. 대학교 말고. 트레이드 레벨 같은 경우는 이민성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분들도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사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이 Y란 말 쓰면요, High Skilled Migrant, 대학 과정 이상 이제 스킬 레벨 1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Low Paid Sector라고 생각해요. 이상하죠? Low Paid Sector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Genuine Labor Market Test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High Skilled Migrant와 반대로 Low Paid 스킬 섹터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버먼트에서는 이 아까 제가 그 맨 앞장에 설명했던 건 4년짜리 새로운 템포러리 비자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하이 스킬드 마이그런트를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 비자는 완전히 그냥 영주권이에요. 왜냐하면 영주권이 거의 보장이 되어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자격도 주고 좀 많은 걸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트리 레벨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새로운 비자가 좋은 건데 엔트리 레벨 크리테리아가 올라간다면 사실 우리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트레이드 레벨을 마이그레이션 인 로우 페이드 섹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아까 그 비자를 빨리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했군요. 7일 만에 합니다. 그럼 뭐예요? 종용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7일 안에 심사하면 승인과 결정을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서류 준비할 때 상당히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냥 바로 끝입니다. 그다음에 이 얘네들이 또 뭘 얘기했냐면 아까 여기서 migration in low paid sector를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보면 core skill 씁니다. 그러니까 unlike specialized skill pathway 빼고 트레이드 워커들은 뭐라고 합니까? eligible pathway 가능합니다. 영주가 가능한데 under core skill pathway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뭐 4년짜리 희망 섞인 그런 영주권 파스웨이는 우리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레벨 같은 경우는 코어 스킬이 되어야 돼요. 근데 코어 스킬, 나는 그럼 내 직업은 코어 스킬이 아니냐?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잡앤 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매년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이 셀러리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걸 높여야 됩니다. 그거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코어 스킬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애매하고 있어요. 이거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로우 스킬 레벨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면 코어 스킬이 되냐면 간단합니다. 도메스틱 워크를 못 찾으면 돼요. 도메스틱 워크를 못 찾으면 코어 스킬입니다. 도메스틱 워크를 어떻게 못 찾지? 예.
첫 번째는 외곽 지역에 있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호주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직업군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고용주들한테 뭘 의무를 주냐면 이 광고해가지고 찾아보라고 그 4년에서 이게 지금 원래 4개월인데 이제 6개월까지 늘립니다. 해서 찾아보고 진짜 못 찾으면 알겠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해법이 있으면 해법.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업을 선택하거나 공부를 선택할 때는 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코어 스킬이 뭐냐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이 직업군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게 조금 더 학생 비자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영어 점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비즈니스 과정은 거의 힘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비자가. 그게 언제요? 2024년 상반기예요. 알겠죠?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용주 스폰 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트레이드 레벨 얘기했죠.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이건 내년 하반기부터 저게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시면 고용주 스폰 비자를 다 신청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 지금 현재 시스템에 고용주 스폰 비자를 신청을 거의 닫아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CT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11월 25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들텀, 숏텀 전부 다 482 신청할 수 있고 인용의 영주권 주겠다. 완전히 없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바로 11월 25일 날 얘기하고 갑자기 12월 11일 날 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숏텀 리스트 중에서 스킬 레벨 3, 쿠, 이런 직업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근데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대학 과정 공부하겠다. 그러면 하이 스킬드 오큐페이션 학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민상에서 발표한 어떤 학과가 영주 졸업생 비자를 더 연장해 주겠다고 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가 일반적으로 하이 스킬드 오큐페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근데 트레이드 레벨이거나 내가 코어 스킬 레벨인데 근데 영주권까지 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리저널 지역으로 주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잘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는 초점은 뭐냐면 지금 학생비가 어려워지고 CT에 남아있는 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비자 신청한다면은 지금 제뉴인 스튜던트 테스트가 적용되기 전에 넣는다 할지라도 아마 이민상에서 추가적 영어 점수나 뭔 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대에서 만약에 제뉴인 스튜던트 테스트가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넣을 수 있었다면 지금 넣는 게 더 좋고요. 고용뉴스폰은 결과적으로 2024년 7월보다는 가능하시면 지금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민성에서 이미 얘기한 하이 스피드 오큐페이션, 이거는 졸업생 비자 연장 익스텐션 학과를 보면 됩니다. 거기 있는 과로 직업을 좀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곽 지역 위주로 비자를 더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영주권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스폰을 받는다 해도 외곽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쪽의 지역에 일을 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직업군으로 계속 하신다면 영주권의 기회가 있다. 그럼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노동당은 지금 내년 2025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민이 축소되는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임시비자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고용주 스폰으로 해서 영주권을 가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빨리 도전을 하셔라.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어 점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 3년.